안녕하세요. 미오롬 서원장입니다.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.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주제는 이거예요. 내 눈밑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냐 없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. 그죠? 내 눈밑에 하면 어떤 모양이 변화가 일어날까? 이게 긍정적인 게 많을까? 부정적인 게 많을까?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되거든요. 눈밑이 볼록하고 밑에 그림자가 져 있어서 까매 보이는 그게 사실 이제 지방의 그림자라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 현상이 많은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효과가 적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.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한번 보실게요.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애교살 밑에 있는 거 있죠? 요 볼록 나온 형태하고 수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볼록 나온 형태를 지방이거든요. 오른쪽 모식도에 있는 이거를 결막으로 갖고 가가지고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. 지방을 여기를 유리를 시킨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유리를 시킨 다음에 눈물 고랑에 있는 유진대를 넘어가지고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지방을 다시 배치시켜준다 해서 재배치인데, 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방 볼록한 거 있죠. 이게 많아야 돼요. 얘가 지방의 재료거든요. 제로가 되기도 하고 이상정상이 되기도 하죠. 지방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이 크면 클수록 지방 이식이란 걸 안 써도 되겠죠. 재료가 충분하니까 썩어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지방이 충분할수록 수술하기는 유리한데 수술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지방이 이 볼록한 게 크면은 이 그림자도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저 모양이 이 형태가 되는 거고, 여기 지방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었는데 전에 보시면 여기 색깔처럼 보이잖아요. 이게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.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. 얘의 정체는 이 지방의 그림자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색깔의 변화는 요 지방이 들어있던 데 있죠. 여기 빨간색, 이 혈관색들 이거하고 얘는 이 지방에 종속되어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되면 여기가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. 근데 보시면 자 여기서 지방의 크기가 크면은 해결이 뭔가 드라마틱해 보일 텐데, 작은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. 일단 없어져도 티가 잘 안 난다. 그다음에 재료가 작으니까 수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이식을 병행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눈 밑에 맞춘 형태를 가기 무작정 끌었으면 이 밑에 있는 형태가 애교살 밑에 있는 지방이 쑥 들어가서 꺼져버리겠죠. 그죠? 그러니까 그 배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, 두 번째 문제는 후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 진성 피부색, 여기에 있던 피부색은 가짜 피부색인데 이 진성 피부색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. 진성 피부색이 변할 수가 없겠죠. 이게 가능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, 백인이 흑인되고 흑인이 백인되고 이 색깔 변화가 가능해야 돼요. 수술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이유는 없잖아요. 두 번째는 피부 본연의 색깔, 피부 본연의 색깔이 피부 본연 색깔 이색이잖아요. 30, 40대 이제 재배치한 모습인데 여기가 사라질 것이니까 예상되는 거는 여기 그림자 얘 사라지겠죠. 사라지는데 여기는 재배치돼서 사라지잖아요. 근데 피부 본연의 색은 약간 거무스름하게 남아있다는 거죠. 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, 또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처짐이 해결이 안 돼요. 처짐으로 인해서 뭐 생긴 형태들, 이게 형태는 비슷하거든요. 이렇게 이 눈들이 20대 아까 처음 눈에 비해서 처짐이 많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. 나이는 추정이 되죠. 30, 40대고 한 60, 70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형태는 푹 들어가 있고 고랑이 져 있고 이 형태인데, 이 형태에서 재배치라는 걸 했을 때 30, 40대만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시면 여기 처져 있는 게 보이죠. 처져 있는 거 표면의 주름, 이런 게 해결되는 수술이 아니에요. 그러면 자 이게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지방이 작으면, 그 다음에 피부 본연이 색이 까매, 지방이 크지도 않은데 내가 피부 색깔, 눈밑 색깔이 까맣단 말이에요. 이런 형태이거나, 혹은 내가 어릴 때도 지방이 좀 있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나왔네, 이런 형태에서는 볼록하면 없애줄 수 있으나 처짐을 없앨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. 처짐에 대해서 없애는 그 원리는 영상에 링크를 걸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조해서 한번 보십시오. 그렇게 되는 것이고, 이게 이렇게 효과가 없는 사람들 있죠. 예를 들어서 밑지방이 큰 사람에 비해서 작은 사람이 효과가 작다,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그럼 재배치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눈밑 지방 제거나 필러를 쓰면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, 그렇지가 않겠죠. 이 재배치라는 수술은 있잖아요.
지방 제거보다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에요. 왜냐하면 이 결막으로 들어가서 굳이 여기서 지방을 꺼내고 여기에 이식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뼈 밑이나 살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공간을 만들어서 끌어내는 일인데 수술의 범위가 넓죠. 그러나 제거하고 이식하는 방법보다 훨씬 어렵고 수술이 붓기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런데 왜 이게 탄생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얘를 줄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제거를 한 걸 통해서 줄일 수는 있는데 제거를 하고 여기를 이식을 한다는 것이 이 이식이 물음표인 거예요. 이 재배치는 지방세포에 이 조직에 혈관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잘 나오는 반면에 이 제거하고 이식하는 방법은 이식이라는 것이 제거는 예측이 좀 되지만 이식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일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 재배치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배치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거하고 이식을 하면 된다. 혹은 여기다가 필러를 가는 게 낫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네. 눈 밑 지방 재배치하면 눈 밑에 막 피멍이 엄청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이게 어떤 차이예요? 그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올 때 환자의 측면도 있고 의사의 측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제 주관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 환자의 측면은 이제 피가 잘 나시는 분이 성향이 많거나 비타민만 많이 먹거나 이러신 분들이 조금 더 붙는 거고, 그런데 그거보다는 수술의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은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재배치는 최대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공간을 만들고 붓기가 적게 한 상태에서, 붓기가 적다는 거는 일상생활에 빠른 회복도 있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걸 의미해요. 의사가 수술하면서 예측이 가능해져요. 퉁퉁 부어있을 때는 예측이 잘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수면 상태에서 앉혀요. 앉혀서 이제 비교가 돼서 잘 됐구나 안 됐구나, 약간 오른쪽이 보완을 왼쪽에 비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,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뚱뚱하면은 저도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붓기를 필사적으로 줄이려고 그러는 거고, 이 붓기가 수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. 수술에 어떻게 했냐, 요 안쪽에 어떻게 했고, 출혈이 뭐 있고 이런 과정들이 안쪽에 터프하게 수술이 되면은 붓기가 많을 거고요. 터프하지 않고 좀 스무드하게 되고 출혈이 안 되게 잘 처치를 해 놓으면 붓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그냥 의사들마다 술기가 달라서 가 1번인 것이고, 그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제가 생각하면 결국은 재배치라는 건 도배장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눈밑이 이게 노화가 되면 볼록 나올 건 아니고 꺼짐도 많고 막 처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처짐을 잡으려고 그러면 눈밑 전체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테리어 싹 갈아엎고 하는 거죠.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뭐 50년, 60년 썼다고 봤을 때 찌그러지고 막 누수되는 데도 많을 테고 도배장판도 벗겨지고 하는 건데, 이 재배치는 결국 도배장판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처짐이 많은 분한테는 효과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20대처럼 안 나온다는 말이죠. 그래서 그 의미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일부분인 도배장판을 고쳐주는 수술이에요. 전체로 하는 게 이제 골치 아프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나이가 유리하다는 게, 결국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과거로 회귀하는 수술은 아니에요, 원리적으로.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? 자, 20대, 30대에 재배치가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도배장판이 잘 돼 있으면 노화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20대, 30대에서 그 20대, 30대 모양을 최대한 지켰다가 노화가 오는 게 좋겠어요? 아니면은 나중에 노화가 다 망가지고 나서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? 서로 밸류가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목표가 젊은 모양이잖아요. 결국 처짐을 없애는 것도 젊은 모양이 되는 것이고, 젊은 모양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내 눈밑에,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배치가 잘 되면 내 눈밑의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. 그냥 이게 언제 재발하냐, 언제까지 되냐,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, 내 노화 속도가 느려져요. 그 느려지는 게 보통 10년, 15년 이 정도 느려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내가 20대, 30대에 받아서 이 모양이 최대한 늦게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처지게 되는 거예요. 내 눈이 40대 초반, 내가 55인데 내가 41살 눈밑을 갖고 있어. 그러면 느려진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.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가 고민이시거나 예정이신 분들 중에 수술의 형태를 적용하면 이 수술의 형태를 나한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, 어떤 형태에서는 효과가 좀 적게 보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